건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업체가 창업을 안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자녀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자녀가 혹은 지인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창업 7년 이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창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실 거예요. 네, 굉장히 좋아요. 창업을 갖고 얘기하는 게 왜냐면 일단은 정부 지원 사업이 많아요. 정부 지원 사업이 많고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지금 창업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줄 수 있는 어떤 수수료라든지 컨설팅 대가가 아무래도 성장한 기업보다 적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성장이 많이 한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많이 필요가 없고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GA로 따지면 이제 세무나 절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인증이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영역은 인증,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뭐 이런 쪽이잖아요. 저는 이런 쪽이고 물론 이제 세무나 절세 쪽도 이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미팅을 여러 번 가셔야 돼요. 얘는 근데 얘는 어쨌든 간에 이제 해보셨겠지만은 이게 그래도 제일 빠른 시간 내에 그 고객의 니즈를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누구한테 이제 가장 니즈가 많냐면 요 창업 기업들한테 니즈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창업 기업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통해서 창업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창업을 유도한다거나 왜냐면 보세요 절세 혜택이 있어요. 어떤 절세 혜택이 있냐면 창업 세액 감면이 있죠.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이 있어요. 맞죠? 네,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이 이제 있는데 지금 소득세나 법인세가 많이 나온다. 일단 뒤에 있어요. 소득세나 법인세가 많이 나오면 사실은 자녀 이름으로 창업을 해서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창업 세액 감면을 받으면서 여기다 이제 못했던 인증들, 뭐 벤처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벤처 인증을 한다. 그러면은 뭐 수도권 감역조건역에서는 중과세가 면제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취득목세 감면이 되죠. 뭐 이런 이제 혜택들을 이제 쭉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로드맵을 밟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로드맵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업이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오래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내가 뭔가 활로를 뜨거나 아니면 어쨌든 다른 형태로서의 어떤 사업을 확장할 때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혜택들을 받으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진짜 오랫동안 같이 사업을 했던 파트너가 있으면은 파트너가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은 뭐냐면 그래서 창업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창업의 기준. 그래서 이거부터가 사실은 그 우리가 업체에 가면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지금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혹은 뭐 지금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신설로 설립을 하면 신설 그럼 이게 이제 창업에 해당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자녀나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신설로 내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신설로 내서 창업을 했을 때 창업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컨설팅의 시작이죠. 그래서 요 화면은 요거 제가 우리 단톡방 그 미래자산 관련 단톡방에 올린 거니까 있어요. 거기 가져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그래서 어떤 게 창업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7년이 지나야 7년 이내다. 뭐 그 다음에 뭐 초기 창업은 3년 이내다. 뭐 청년 창업은 이거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런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일단 창업의 요건을 맞췄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가 아니라 청년이라 그러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1월 달부터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설립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를 들어갈 수 있죠. 초기 창업은 이거는 이제 3년 이내니까 어제 그 알로 이걸 했죠 한번 3년 이내.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이라고 있어요. 창업 중심 대학 이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저거 창업성장 디딤돌, 창업성장 기술개발 이건 이제 R&D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융자가
청년이면 이제 청년 창업자금, 창업자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진공융자도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다 창업 7년 이내예요. 중진공자금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오래된 기업을 하나 갖고 있을 때, A라는 걸 갖고 있을 때 이걸로 뭘 해볼 여지가 많지가 않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지분 이동이라든지, 뭐 차명주식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한테 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그 계약부가 좀 크죠. 매출이 뭐 100억 이상 될 수도 있고 50억 이상. 이런 데들은 뭐 매출이 진짜 3억에서 뭐 30억 정도 된다라고 보면 사실 건수는 얘네들이 더 많고요. 건수는 얘네들이 이제 그 건수는 적지만 이제 금액이 좀 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여러 개 하는 게 살아남다라기보다는 좀 덜 지치는 그 영업의 길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이제 계약을 좀 크게 할 수 있으나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사실은 조직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 일을 하다 안 하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작은 거를 여러 번 이제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좀 활력이 돋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봐봐요. 그러면은 이제 설립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어쨌든 간에 그 컨설팅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설립을 도와줄 수 있죠. 설립을 도와주면 이제 창업 요건에 따라서 이게 설립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설립을 한 다음에는 이제 인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벤처 뭐 등등등등 이렇게 쭉쭉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바우처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거기 우리 간 데는 제조혁신 바우처 바우처 이걸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창업 7년 이내 정부 지원 사업들 있죠. 창업 7년 이내 정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창업 세액 감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절세, 그래서 세액 감면, 그 다음에 공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검토할 수가 있죠. 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은 적은 일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굉장히 일이 많아요. 하나만 지원하려고 그래도 아이 다루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왜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